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그 쌀 관세화 문제 관련해서요, 많은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어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7월 11일 날 공청회 때, 그 농림부 측의 어떤 발표에, 좀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해 준 수준을 좀 넘어서서, 보다 더 좀 진전된, 그리고 좀 정확하고 책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드리면서요. 그 용산 장외 발매소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관님 인사 말씀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2010년도 그 3월에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죠. 이전 신축 승인을. 예. 그때 그거 승인한 것이 잘못된 거던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사행산업 종합 건전발전 종합교획 1차 2008년도에 발효된 그 종합교획에 의하면은 장외발매에서는 감축을 해나가라. 또 이전을 할 때는 외곽,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하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축 이전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때 농림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2010년도 3월에. 태평 장관님이었다고 그 후에 마사회장 하신 그분이. 예, 그러긴 한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를 들자면은 그 외곽으로 이전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었기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 그 부분들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권고 사유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차 이제 그 계획이 나오고 2차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2차 계획은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죠. 예, 그런데 2차 계획에 보면은 그런 조항들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용산 화상경마장이 추진됐던 것은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주로 추진이 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건물이 완공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종합계획을 바탕 속에서, 전제 속에서 이제 추진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2차 계획에서 그것이 빠졌다고 그래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고사항이니까 이 따를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 법적 적법하다라는 부분이 꼭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서 적법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는 이 적법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그 의결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대해서도 이게 뭐 권고사항이다, 기속력이 없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는데, 사행성 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감독위원회가 정부위원회죠.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위원회죠. 예. 정부기관이, 또 정부의 공기업이 정부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한다, 무시한다. 이건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적법 행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찬반 양쪽을 방문해서 아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기왕에 찬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오전에 그 그 주민투표 어떤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주민투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주민투표법을 보면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원자력 발전소 설치 이런 것들도 전부 주민투표 대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가 국가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극적으로 어떤 이 민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주민투표로 적정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든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그렇고 마사회에서도 그렇고 재심 신청을 내놨죠. 재심 신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 나는 그걸 어제 마사회장이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의 신청이다, 재심 신청이다 하고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다가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는 이것은 재심 신청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부 통보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참으로 이게 무법자다운 행보를 하는구나. 참으로 이거 참 이거 위험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요.
재심 신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문에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식품부에서 보낸 그 회신문이나 마사회에서 보낸 회신문도 이 조항을 인용해가지고 조치하기 곤란하다. 이유는 그래서 시행령 51조에 따라서 이유를 별청과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문에. 애써서 재심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거부 통보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가는 것은 정말 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위원회를 아예 그냥 묵살하는 이 아주 정말 초법적인 태도인데 어떻습니까? 이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은 재심의 결정대로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나름대로 승인할 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러고 이미 상당한 정도 많은 투자를 했는 것이고 지난해 벌써 개장이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마사에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승인을 할 때 조건이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민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자. 이런 생각들에서 권익위에 대해서 이 권익위에 그런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서 사실은 이것이 찬반이 쭉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권익위는 그런 찬반 예를 들면은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추진한 이런 사업들을 그것은 예를 들면 취소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이제 뒤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은 그 승인 내부 결재 기한 서류 좀 하나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그때 그 승인 서류에 결재를 했는지. 예, 2010년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조항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곤란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그 이유를 통보하고 재심의하고 안 하고 그 여부는 권익위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여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재심이라도 빨리 의견을 내더라라고 이제 좀 적극성을 떼서 뭔가 누군가는 좀 심판을 봐서 결론을 내버려야지. 이걸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마사회 측에다도 아주 엄청난 큰 부담이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